네, 거칠 것 없어 보이던 증시가 조정되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는 3,000선이 무너지더니 어제도 반등하지 못하고 이틀 연속 3,000 아래를 기록했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언젠가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일찍 온 건가요? 증시 조정. 지난해와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받고 있다고 봐야 할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조정받을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현재 장의 판단은 이것이 뭐 단순 조정이냐, 즉 주식 시장이 뭐 늘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받고 뭐 다시 오르기 위한 하나의 숨고르기냐, 아니면 본격 약세장,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거냐, 거기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. 당초 예상과 좀 다르게 우리의 뒤통수를 쳤죠.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풀고 우리도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은 오히려 그 반대 사이드, 저렇게 돈 풀다가는 인플레 나오고 그러다 금리가 오르면 우리의 부채 때문에 힘들겠다라는 측면을 많이 바라보고 있었고요.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가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컸던 것 같은데요.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싸움, 그러니까 단순 조정이냐, 본격 약세냐의 공방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일단 다행인 것은 오늘 새벽에 끝난 뭐 뉴욕장 또 뉴욕의 금리 채권 시장을 보면 일단은 긍정적이었어요. 네, 많이 올랐죠. 나스닥 같은 경우는. 노팔마 가던 10년물 금리가 또 뚝 떨어졌고요. 물론 아직까지 1.5% 위이긴 하지만 거기에 힘입어서 다시 나스닥이 3.6% 이상 오르고 다우 S&P 500도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아마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뭐 모든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몇 번의 더 공방전이 펼쳐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확연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.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사는 말씀이었는데.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정장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판단을 지표를 본다면 전 역시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. 환율. 이번엔 환율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. 환율은 주가가 빠져도 그동안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미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낸다고 하는데도 환율이 올랐었어요. 이건 또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환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. 일반 상식으로는 저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고요. 또 1조 9천억 달러가 이제 곧 하원 통과되면 오늘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. 2,100조 원 이상 아닙니까?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거 통과되자마자 3조 달러짜리 인프라 경기 부양을 또 낸다라고 하고요.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달러는 강세가 계속됩니다. 원달러 환율도 뭐 1,140원까지도 가게 됐는데 아마 일단 그런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. 분명히 저렇게 달러가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 나오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달러를 찾는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. 또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금리를 먹으려는 이 금리 투자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또 달러를 찾고요. 아예 또 한 측면에서는 미국은 계속 경기 부양하고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소비 회복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결국 경제 회복될 곳은 미국밖에 없어. 그래서 또 달러를 찾고 이러면서 역설적으로 달러 몸값이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사람들이 달러를 또 찾으면 실은 이건 뭐 다시 원점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굴리고 소비를 하려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풀린 돈이 다시 달러로 온다? 이것은 역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다시 오르려면 지금 저 1,140원대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원화 강세, 달러 약세 흐름이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오늘도 좀 시장에서 적어도 한 1,135원 밑으로 좀 떨어졌으면 원화 강세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. 네, 이 환율이나 물가 상승, 사실 그동안 주가 오를 때는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시키는 이유로 꼽혔는데 이제 그 반대가 된 셈이라면서요. 그렇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지금까지의 뭐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면 인플레가 이렇게 나오는 초기 국면에서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. 이제 또 부동산 시장도 인플레이션의 초창기, 초입에서 중반 부분은 반기입니다. 그 이유가 인플레는 성장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렇죠.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는 건. 근데 이번 패턴은 좀 다르죠. 물가가 아직 오른 것도 아니고요. 금리가 뭐 옛날에는 5% 뭐 이럴 때였었는데 이제 1.5%인데도 사람들이 떨려 한단 말입니다. 그 이유는 역시 부채입니다. 우리가 2007년, 8년 때를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 뭐 기준금리 5%대였고요. 물가 상승률도
5.6%, 5.7% 상상도 못하죠. 지금이었으면요. 그런데 부채가 적었죠. 예, 맞습니다. 그때 당시엔 가계부채가 한 600조, 700조. 근데 지금은 1,700조가 넘잖아요. 그러니까 빚 때문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도 경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